자, 996번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고2나 고3 올라가면 모의고사 형태에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자, 두 이차 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죠, 그죠? 이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교점이나 절편 같은 것들이 숫자로 나오지 않고 다 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fx가 한번 보세요. 절편이 있죠, fx가. C하고 D죠. 우리 그래프를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 이 fx는 A의 x-c, x-d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절편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x는 위로 볼록이죠. 그리고 절편이 a와 d니까 gx는 최고차 계수를 k로 둔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a로 두면 안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a가 있으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t로 둘까요? 그러면 t는 뭐가 돼야 됩니까? 양수가 되어야 되죠. 자, 꼭 최고차 계수가 a일 필요는 없죠. 그죠? 알겠습니까? 자, gx는 절편이 a와 d니까 x-a, x-d. 그리고 바로 이 k는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굳이 이렇게 식을 놓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 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정도면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물론 교점도 있죠. 그죠? 이 교점, 이 x 이퀄 b잖아요. 그죠? 이것은 여러분들 이 fx와 gx를 방정식으로 둘 때 바로 두 근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교점이 x 이퀄 b와 x 이퀄 d니까 x 이퀄 b와 x 이퀄 d는 바로 이 방정식의 바로 근이 되겠죠. fx와 gx는 x 이퀄 b와 x 이퀄 d일 때의 함수값이 똑같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기억을 보시면 이 fx와 gx를 곱했어요. 곱한 것이 양수래요. 그때 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fx와 gx를 이렇게 식으로 두었잖아요. 그죠? 그걸 곱해버리면 얘도 2차고 얘도 2차니까 합이 4, 곱해버리면 4차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곱해서 양수가 된다는 말은 두 가지 종류죠.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일 때가 되겠죠. 즉 fx가 양수이고 and죠. 맞죠? gx가 양수이다. 이런 경우와 또는 fx가 음수이고 gx가 바로 뭐다? 음수일 때. 둘 다 양양, 둘 다 음이 돼버리면 곱하면 항상 양수가 되죠. 그죠? 알겠나요? 그러면 이 식이 여러분들 또 부등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부등식으로 바꾸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를 y 이꼴 fx로 보고 얘를 y 이꼴 0으로 보면 얘가 x축이죠. 즉 fx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고 그리고 gx도 y 이꼴 gx y 이꼴 0으로 보면 x축이 되죠. 즉 fx도 x축 위에 있고 gx도 x축 위에 있는 곳에 바로 x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죠. 부등식은 항상 x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fx가 양수죠. fx가 양수면 fx 아래로 볼록 요거죠. 그죠? 그럼 양수면 여러분들 일단 그래프가 해당하는 것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는 거죠. fx가 양수인 부분은. 물론 이 꼴이 빠져 있으니까 여기도 빵구뽕 여기도 빵구뽕이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놈의 바로 범위죠. 그놈의 바로 범위가 바로 x범위죠. 그러면 x가 뭐가 되겠습니까? c보다 작고 d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또 이게 그래프 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얘를 또 이렇게 이 범위를 찾아줄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첫 번째는 x가 c보다 작다 또는 x는 d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지만 그래프상으로 바로 해결을 해버리면 됩니다. 여기 또 AND가 있죠. 그죠? AND가 있고 요거는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에서 이 빨간 그래프와 그 다음에 GX도 양수가 되어야 되죠. 그럼 GX가 양수가 된다는 말은 자, 그럼 GX 그래프는 어디입니까? 위로 볼록인데 양수가 된다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양수가 되면서 얘도 어떻게 됩니까? 빵구 뽕 돼야 되죠. 빵구 뽕 돼야 되고 여기도 빵구 뽕 돼야 되겠죠. 물론 요 범위를 식으로 적는다면 어떻게 적을 수 있나요? 자, A보다 크고 D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이런 부분에 두 개의 바로 뭐를 찾아야 됩니까?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공통 부분. 그러면 이 두 개의 빨간 그래프와 오렌지 그래프의 공통 부분을 찾는다면 X 범위가 공통 부분을 찾는다면 선생님이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여기는 공통이 아니죠. 얘는 있는데 이쪽에는 없죠. 그죠? F는 없죠. 또 여기도 없고 요거와 요거의 공통 부분은 얘부터 맞죠? 여기부터 C부터 맞죠? C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건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통 부분을 보세요. 여기가 C가 여기가 경계라면 그죠? 바로 공통 부분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요 부분과 맞나요? 요 부분과 바로 요 부분이 바로 X가 공통이 되겠죠. 물론 이거는 둘 다 빠져야 되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그놈의 바로 범위 X 범위가 되니까 그죠? 얘는 C보다 작고 얘는 C보다 작고 얘는 A보다 크고 C보다 작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은 첫 번째 식이죠. 요 첫 번째 식의 바로 공통 부분은 어디와 어디 사이다? A와 C 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공통 부분. 여러분 해석이 잘 안 되면 얘들 부등식을 여러분들 그래프 수직수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런데 이걸 매번 이렇게 그려서는 여러분들 처리하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A고, 자, 여기가 C고, 여기가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죠? 자, 그러면 C보다는 작고 D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A와 D 사이죠. A와 D 사이가 되니까 공통 부분은 여기가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요 녹색 부분이 공통 부분. 바로 범위가 X가 A에서 C까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나요? 요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걸 해봐야 되겠네요. 요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럼 이쪽을 다시 한번 지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fx는 음수죠. 자, fx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fx는 음수가 되니까 여기 아랫부분이 되겠네요. 아랫부분. 그러면서 둘 다 이 꼴이 빠져야 되죠. 이 꼴은 없죠. 항상 그러니까 방구뽕, 방구뽕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 놈의 바로 x의 범위는 c보다 크고 누구 d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and 자, gx는 어떻게 됩니까? gx는 음수가 되어야 되죠. 그럼 gx가 음수가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어디겠습니까? x축보다 아래 있으니까 요거 안 들어가고 요 밑부분과 요것도 안 들어가고 요 밑에 부분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럼 요거 두 개의 바로 뭐가 됩니까? 공통이 되어야 되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의 공통. 저 오렌지는 지금 다시 적어 본다면 A는 C보다 작다 또는 A는 D보다 크다가 돼야 되겠죠. 요 부분의 공통은 있습니까? 없죠. 이해됩니까? 없죠. 요걸 다시 수직선 한번 그려볼까요? 수직선 그려보면 자 A, C, D가 되는데
C와 D 부분은 요 부분이죠. 그리고 A보다 sorry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그죠? 지금 잘못 적었죠.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자, X가 A보다 적고 또는 X가 D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A보다 적고 D보다 크다니까 공통 부분이 있나요? 2번은 공통 부분이 없죠. 그래서 두 번째인 경우에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해가 없는 거와 첫 번째 요 X가 A와 C 사이인 거에 바로 N 뭡니까?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가 되니까 그죠? 바로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뭐가 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래프 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니은을 한번 풀어봅시다. 니은은 fx 제곱은 맞죠? fx 제곱은 바로 fx와 gx의 곱과 같대요. 요런 방정식, 여러분들 요런 니은, 요런 방정식을 뭐라고 하냐면 함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함수 방정식. 용어는 크게 몰라도 되는데 요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해를 즉 x 값을 찾아달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니은을 잘 보면요. 여기 fx 제곱이 fx gx입니다. 이게 어떤 꼴이냐면요. 여러분들 요런 꼴이에요. fx가 x라면 x 제곱은 여기 x고 이거는 다른 y다.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꼴 자체가. 알겠나요? 한 문자로 표현한다면. 따라서 얘를 이항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대요.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즉 fx에 대한 2차란 말입니다. 이항하면 fx를 못 끼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fx가 하나 더 있으니까 fx로 두고 여기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fx gx니까 fx로 묶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gx가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개 곱해가 0이니까 이거 0, or 이거 0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fx가 0이 되거나 또는이죠. 또는 자, fx와 gx의 뺄셈이 제로니까 즉 fx와 gx가 같다고 봐도 되겠네요. 자, 그런 x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방정식이니까. 그럼 fx가 0이죠. fx가 0이란 말은 y 꼴 fx와 y 꼴 0, 즉 x축하고의 교점이니까 fx가 야죠. 그럼 얘 c하고 d가 되겠네요. 따라서 요놈의 x의 해는 x 값이 c 또는 x 값이 얼마다? d가 된다는 말이겠죠. c와 d. 되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fx와 gx가 같다고 했죠.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다는 말은 교점이죠. 그럼 여기와 여기가 교점이 되겠네요. 그 교점의 해를 찾아주면 x 이꼴 b 또는 x 이꼴 d가 되겠죠. 근데 이 식과 이 식이 또 뭡니까? 또는이잖아요. 또는. 그럼 있는 거는 다 되죠. 따라서 x 값은 뭐가 됩니까? C, D, B, D니까 D가 두 개 있으면 D는 한 번만 적어주면 되겠네요. X 이퀄 B 또는 X 이퀄 C 또는 X 이퀄 D가 되어서 근이 세 종류가 나오죠. 따라서 B와 D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X 이퀄 C도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는 x 이퀄 b, x 이퀄 c 또는 x 이퀄 d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또 어려운데, 자, 여러분들 이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이 hx를 이런 2분의 fx 더하기 절대값 fx로 두었습니다. 이게 hx를 이렇게 설정했을 때 h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해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 거예요. 자, 그러면 hx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근데 hx가 보니까 fx도 있지만 fx의 절대값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절대값이 나오면 뭐 해야 됩니까? 절대값을 뭐 해야 돼요? 벗겨내야 되겠죠. 그럼 항상 벗길 때는 어떻게 벗깁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fx가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벗겨낸다 그랬죠. 그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요 조건에서, 요 조건이죠. 그죠? 요 조건에서 다음 hx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hx는 어떻게 됩니까? hx는, 자, fx가 양수면 이 fx가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그대로 나오면 얘가 그대로 fx니까 2분의 fx 더하기 fx는 2fx가 되겠죠. 자, 여기 잠깐 적을게요. 2분의 fx 더하기 fx가 되고 얘는 2분의 fx가 두 개니까 2fx 적으면 2와 2가 약분하니까 바로 hx가 뭐와 똑같다? fx와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근데 두 번째는 fx가 0보다 작다면요. 0보다 작으면 여러분들 이게 뭐로 나오나요? 플러스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로 나오죠. 그럼 2분의 분자는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되죠. 그럼 0이네요. 그러면 이때는 hx가 바로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예요. hx가 0. 맞아요? hx가 0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hx가 fx가 되고 fx가 0보다 적을 때는 hx가 0이 됩니다. 그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찾아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2번부터 봅시다. 2번이 쉽잖아요. 보세요. 근데 hx 0인데 0은 0보다 작거나 항상 성립하죠. 이건 항상 성립하죠. 항상 성립. 맞죠? 항상 성립하는 말은 모든 실수죠. 항상 성립하니까 x는 모든 실수입니다. 그런데 요 범위 안에서 모든 실수가 되니까 여러분들 n들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fx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어디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fx가 0보다 작은 x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fx가 0보다 작은 x의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x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잖아요? C에서 D 사이까지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2번의 두 번째 이 hx 0일 때는 모든 실수인데 그게 f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모든 실수니까 2번의 정답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누구에서 누구까지? x가 c와 d 사이일 때는 모든 x 값이 다 된다는 뜻이 되겠죠. 알겠나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를 보세요. 첫 번째. 첫 번째는 hx가 fx 됐죠. 근데 fx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죠. 그럼 일단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이번에는 요 그림에서 여기가 추가되면 되겠죠. 요게. 그리고 요 전체가 바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일단 요 놈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c보다는 크거나 같고 d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런데 범위가 뭡니까? 범위가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말하는 거죠. 즉 얘와 얘가 방금 여기도 봤지만 얘와 얘를 다시 뭐 해줘야 됩니까? and를 취해줘야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and를 취했잖아요. 모든 실수 중에 이 범위를 만족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fx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어디입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이쪽 부분이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면서 0도 되니까 이번에는 이게 포함이죠. 즉 누구가 누구? C보다 작거나 같고 D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놈의 범위는 X는 C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D보다 크거나 같은 요 범위 속에서 요걸 만족시켜 줘야 되겠죠. 그러면 C보다 작거나 같고 D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속에서 X가 C와 D 사이니까 결론적으로 누구만 되죠? X는 C 또는 X는 D가 되겠네요. 자, 말뜻 이해되십니까? 얘는 보세요.
C보다 작거나 같고 D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속에서 요 범위 속에서 얘 C보다 크거나 같고 D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만족해 준다 그랬으니까 다시 수직선 한번 그려볼까요? 수직선 그려보면 자 여기가 C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데 자 어떤 범위 속에서 요 범위와 요 들어가죠. 요 범위와 요 세카마 요 범위 속에서 요 범위 속에서 누굴 만족해야 돼요? C와 D니까 요 범위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공통 바로 C와 D밖에 없죠. 그래서 X는 C 또는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의 정답은 얘고 두 번째 풀이의 답은 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생각했으니까 또는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또는 이거니까. 근데 C와 D가 여기 빠졌는데 C와 D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D것의 최종 답은 C도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D도 들어가면 되죠. 이게 바로 D것의 바로 X의 바로 범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D것은 맞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가서 모의고사 치겠죠. 그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996번을 여러분들 한번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이 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로 푼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아주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공부해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997번입니다. 자, 정수n입니다. 정수n에 대하여 이 x 범위는 n이 2분의 1보다 작죠. n-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실수 x를 이렇게 갈로로 표현해서 n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처음 보지만 여러분들 가우스 x는 선생님 뭐라고 했죠? 가우스 x가 n이 되면 x의 범위는 m보다 크거나 같고 바로 m 플러스 1보다 작은 바로 버림이라고 했죠. 버림. 맞나요? 이해되나요? 이 놈은 한번 보세요. m-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n에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1을 대입하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어떻게 되죠? 여기 2분의 3보다 작다고 했죠. 이럴 때 바로 이 x의 집합 표시인데 요 모양이 1이 되는 거죠. n에 1을 대입했으니까.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0.5고 여기가 1.5보다 작죠. 그 안에 있는 값들은 모조리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말은 바로 뭐가 되죠? 반올림이 되는 거죠. 반올림. 반올림을 이렇게 표현했는 거예요. 만약에 n을 2를 넣어보세요. 2를 넣으면 2-2분의 1은 2분의 3이죠. 자, 여기에 2를 넣으면 2 플러스 2분의 1은 2분의 5가 되니까 얘가 1.5가 되고 얘는 얼마 됩니까? 2.5가 되죠. 따라서 요 x의 이런 경우는 바로 2가 되죠. 즉 우리 1.5에서 2.5가 안 되는까지 숫자는 다 뭐가 됩니까? 반올림이 되어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의미는 반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반올림이라는 거 이해합시다. 자, 그럼 다음 부등식을 풀라고 했으면 우리가 앞에서도 가우스 x가 있는 걸 풀어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뭐로 됩니까? 요 1과 3으로 우리가 인수분해 형태가 되죠. 그죠? 그러면서 사이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요 기호, 요 반올림 기호는 얼마보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됐나요? 그런데 요 기호도 바로 뭡니까? 요 값이 바로 뭐라 그랬죠? 정수라고 했죠. 정수. 따라서 요 반올림 값은 뭐가 됩니까? 정수가 되니까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된다는 뜻이죠. 1, 2, 3 세 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한 번씩 해보면 되죠. 요 놈의 기호가 1일 때 x 범위를 찾아요. 우리는 항상 x 값의 범위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요 숫자가 바로 뭐란 말입니까? n이란 말이겠죠. 그죠? 그럼 n을 1을 넣으면 되겠네요. 1을 넣으면 얼마 되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겠네요. 그죠? 이번에는 2라고 하면 이번에 n 2죠. 2가 되면 방금도 해봤다시피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겠죠. 요 속에 있는 놈을 반올림하면 다 2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3이 되죠. 그죠? 3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5가 되죠. 3을 넣으면 3-2분의 1, 2분의 5죠. 2분의 5보다는 크고 3을 넣으면 3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7이 되겠네요. 근데 요 세 가지에 바로 뭡니까? 또는이 되죠. 1이 되거나 또는 2가 또는 3이 되니까. 그러므로 가장 작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3이 빠졌는데 들어갔고 2분의 5가 빠졌는데 2분의 5가 들어갔죠. 따라서 어디까지다? 2분의 7 미만까지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바로 X 범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우스 형태만 계속 풀었는데 이번에는 반올림 형태를 나타냈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반올림은 여러분들 수직선으로 생각한다면 보세요. 수직선으로 생각할 때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5가 되고 여기가 2.5가 된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잘 알고 있죠? 1.5부터 시작해서 2.5가 안 되는 것까지는 그죠? 맞나요? 다 뭡니까? 반올림을 하면 얼마가 되어야 되나요? 2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 이야기를 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998번입니다. 998번.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kx 제곱인데 k는 절대로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네요. 그죠? 근데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값이 2뿐이래요. 요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값이 2뿐이에요. 이 말고 유리수 값은 여러 개일 건데 정수 값은 2뿐이랍니다. 그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지금 사이 범위잖아요. 자, 그런데 k가 0이 아니라 했죠. 그죠? 자, 그러면 k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양수면 사이 범위가 맞는데 얘가 음수면 뭐가 됩니까? 얘가 바로 가의 범위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k가 있고 x-k가 있고 여기가 x-k 제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경계는 요 놈을 제로 놓는 값, 요 놈을 제로 놓는 값이니까 바로 x는 k와 또 x는 k 제곱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k가 큽니까? k 제곱이 큽니까? 이거 k 제곱이 무조건 크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럴 때 비교하는 방법이 바로 뭘? 요 놈을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k와 k 제곱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k 제곱 마이너스 k가 되어서 2차 방정식이죠. k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바로 k가 0일 때와 k가 1일 때가 바로 같은 경우예요. 자, k가 0일 때와 k가 1일 때가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k가 0이고 여기가 k가 1입니다. 자, 물론 지금 여기서 k는 제로는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k 값과 k 제곱 값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간단한 숫자를 한 개씩 끄집어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2분의 1을 생각해 보고 얘는 2를 생각해 보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 2를 생각해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생각해 보고 여기는 두 가지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2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분의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여기는 2분의 1을 생각하고 여기 2를 생각하고 k 제곱을 해보세요. k 제곱하면 얘는 4고 k 제곱하면 얘는 4분의 1이죠. 얘는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맞나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4가 되죠. 그죠? 그럼 보세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 k와 k 제곱을 비교하면 음수일 때는 제곱이 무조건 크죠. 왜? 양수가 되니까. k가 음수면요. k 제곱은 무조건 양수가 큰 거예요. k 제곱이 항상 클 수밖에 없겠죠. 양수가 되니까. 그런데 이쪽 파트를 보면 자 k는 2분의 1이고 k 제곱은 4분의 1이죠. 그럼 누가 크나요? 2분의 1이 크나요? 4분의 1이 크나요? 2분의 1이 크죠. 2분의 1이 더 큽니다. 그런데 1보다 커버리면 k는 2인데 k 제곱 4죠. 누가 크나요? 4가 더 커요. 달라지죠. 그래서 이 k와 k 제곱은 음수일 때는 제곱이 무조건 크겠죠. 왜? 음수일 때는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k 제곱이 당연하게 큰데 0과 1 사이일 때는 k가 더 큽니다. 2분의 1, 3분의 1. 즉 진분수일 때는 k가 k 제곱보다 훨씬 더 커지죠. 4분의 1보다 2분의 1이 크니까. 그런데 1보다 클 때는 k 제곱이 큰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세 파트로 나누어야 됩니다. k와 k제곱을 비교할 때 k제곱이 무조건 크다고 하면 안 되는데요. 음수일 때는 k제곱이 크고 1보다 클 때도 k제곱이 크지만 0과 1 사이일 때는 k가 크다는 거. 자, 물론 여기서 k는 0은 아니죠. 그래서 1은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1은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k가 얼마보다 적을 때 0보다 적을 때죠. 그러면 여러분들 k가 0보다 적으면요, 보세요. 얘가 음수가 된다는 말이죠. 그럼 최고차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상위 범위가 되면 안 되고 가의 범위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더 크다 그랬죠? k 제곱이 더 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거보다 k는 더 작고, 맞죠? 또는 k는 x는 큰 x 제곱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수직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k가 0보다 적으니까, 그죠?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하면 k는 여기가 되겠고 여기가 k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작은 거보다 더 적고 큰 거보다 더 커야 되죠. 여기 k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요때는 만족하는 게 얘도 되고 얘도 되죠. 그럼 여기는 정수가 어떻게 돼요? 무수히 많죠. 그죠? 맞나요? 됐나요? 정수 x가 무수히 많습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는 위배되는 거죠. 그죠? 왜? kx 값이 2뿐이라고 했는데 무수히 많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는 0과 1 사이죠. 즉 k가 0과 1 사이랍니다. 1 사이일 때는 누가 더 크죠? k가 더 크죠. 그러면 이건 뭐 k가 0과 1 사이니까 얘는 양수잖아요. 그러면 사이 범위가 맞죠. 그러면 k가 더 크니까 그죠? 맞죠? k가 더 크니까 k 제곱보다 맞죠? x가 더 크고 x는 k보다 작아야 되겠죠. 됐나요? 근데 k는 0과 1 사이예요. 그리고 얘도 양수고 그죠? 얘도 양수잖아요, 지금. 근데 수직선을 그려 보시면 자, 얘가 양수예요. 그럼 여기가 0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k는 0과 1 사이니까 여기가 1이겠죠. 요 사이에서 x는 k제곱 k인데 k가 0과 1 사이니까 큰 놈 k는 여기 있으면 k제곱은 여기 있겠죠. 그럼 얘와 얘 사이죠. 자, 얘와 얘 사이인데 여기는 0과 1이니까 여기는 2가 있습니까? 정수 2는 여기 있겠죠. 그래서 얘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경우죠. 그렇죠. 얘는 정수 x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 2뿐이다가 아니고 여기는 정수 x가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자, k가 이번에는 1보다 크대요. k가 1보다 크답니다. 자, k가 1보다 크면 그죠? k가 1보다 크면 자, k가 1보다 크다면 보세요. k보다 k제곱이 크겠죠. 그러면 이때 x 범위는 k보다 크고 x는
K제곱보다 작다. 요렇게가 되겠죠. 근데 K가 1보다 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그죠? 여기가 1이라면 바로 K와 K제곱 사이니까 여기가 K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K제곱이 되어서 얘가 요런 사이 범위가 되겠죠. 그런데 이럴 때 바로 요 X 범위가 누구? 저 정수 X 값이 누구다? 여기에 2만 있으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2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2만. 되겠나요? 그럼 3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밖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밖에 있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 K와 K제곱 사이에 2만 있으려면 3은 밖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2가 있으니까 우리가 K의 범위를 찾으니까 요 K는 1보다는 커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그리고 얘가 1이 되면 빵꾸 뻥이니까 그죠? 상관없죠? 그러면서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2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K가 2가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K가 2가 돼버리면 요런 범위가 돼버리니까 그죠? 2가 돼버리면 2가 해로서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K는 2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자, 그리고 K제곱은 어떻습니까? K제곱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되겠죠.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보세요. K제곱이 2가 돼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K제곱이 2가 돼버리면 K가 여기 있고 K제곱이 2가 돼버리면 여기가 빵꾸뻥이 되니까 K제곱은 2가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K제곱이 3이 돼버리면 어때요? 3이 돼버리면 3은 들어가지 않지만 2가 되죠. 2가 해로 존재하니까 K제곱은 3은 되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K 범위가 이런 경우도 되고, 그죠? 이런 경우이면서 동시에 K 제곱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K가 1과 2 사이의 범위만 되면서 여기서는 K 제곱이니까 제곱을 띄버리면 여기는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 됩니까?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K가 1보다 큰 범위는 여기서 만족하니까 이 두 개의 AND가 되니까 1, 2 사이에 루트 2와 루트 3이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두 개가 AND니까 그죠? 맞습니까? AND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2겠죠. 요 1과 2 범위 사이에서 루트 2와 루트 3의 범위니까 요게 공통이 되니까 바로 루트 2보다는 크고 루트 3은 이 꼴이 있네요. 그죠? 루트 3은 됩니다. 여기는 이 꼴이 들어가죠. 그죠? 따라서 K는 누구보다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누굴 조사 안 했죠? K가 1일 때를 조사 안 했습니다. 자, K가 1일 때는 여러분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여기 1이죠? 그럼 얘 뭐 됩니까? X 마이너스 K가 1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도 1이죠? 그럼 제곱이네요. 걔가 0보다 작다. 얘는 해가 있나요? 해가 1일 때는 해가 있나요? 해가 없죠. 여기는 해가 없죠. 왜? x-1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적은 경우가 없죠. 됩니까? 이런 경우 되는데 일단 1번에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문제의 위배가 되고 얘는 양수가 얘는 뭡니까?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됐죠? 정수 x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위배되고 세 번째 얘가 정답이 되고 네 번째는 해가 없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k가 루트 2보다는 크고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처발라주는 문제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 봐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999번입니다. 자, 실수 ABC가 있는데, 자, ABC의 대소 관계는 A가 가장 작고 C가 가장 크죠. 이 연립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대요. 이럴 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 값과 C 값을 알아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식에서 여러분들 요거 보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입니까? 요 A가 A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하면 되겠죠. 한번 다시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X 여기가 AB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1, 얘가 A, B인데 플러스만 풀풀 나누면 마마죠. 그럼 곱해보세요. 그러면 곱해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A, 여기 마이너스 B가 되어서 더해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개수로 나오죠. 따라서 얘는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바로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의 범위인데 A가 자꾸 A, B, C 대소관계가 있으니까 작은 놈보다는 더 적고 또는 큰 놈보다는 더 크다. 이게 바로 1번식의 해가 되겠죠. 자 2번은 1번 모형과 모습이 똑같죠? 그럼 바로 갈 수 있나요? X-B, X-C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얘는 작은 B보다는 더 적고 X는 큰 C보다 더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수직선을 그려보면 A, B, C 세 개가 있으니까 A, B, C가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는 A보다는 작고 B보다는 크네요. 두 번째는 B보다는 작고 C보다는 크네요. 그죠? 그럼 식이 두 개 있으니까 경계 몇 개? 두 개를 찾아야 되겠네요. 선이 두 개 만드는 데가 여기고 여기는 하나, 여기 하나고 여기는 둘 다 빵구뽕이니까 B는 들어가지 않죠. 여기 선이 만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는 A보다 작다 또는 X는 C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범위가 요거니까 요거와 비교해 보시면 A 값이 바로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A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적고 X는 2보다 크니까 C 값이 바로 2가 되겠네요. 따라서 A와 C를 모두 찾았습니다. 그럼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X제곱에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고 C가 2니까 마이너 플러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네요. 따라서 1과 2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사이 범위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는 X의 범위를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해결해낼 수가 있겠죠. 요게 곱해서 AB 더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형태니까 그죠? 이렇게 알아놓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000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립분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절대값을 벗겨내면 되고 위에는 가우스가 있죠. 근데 요 가우스에서 하나 팁을 배웁시다. 반드시 정리해 놓고 알아 놓으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가우스 3.2 있죠. 가우스는 버림이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기억나나요? 반드시 알아야 되죠. 뭐라고 했나요, 선생님이? 여기가 만약 3이고 여기가 4라면 3부터 시작해서 4가 안 되는 숫자의 가우스 값은 바로 자기 왼쪽에 있는 점수다. 그래서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이라면 자 가우스 x가 n이 될 때 이 x의 범위는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고 했죠. 그래서 가우스는 꼭 한 칸 차이다 했죠. 따라서 얘는 얼마나 됩니까? 3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배울 게 뭐냐면 요 3.2를요. 요 3.2를 2.2 더하기 1로 표현해도 됩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요 부분의 1이 바로 뭡니까?
정수가 되죠. 정수. 맞나요? 자, 그러면요. 얘는요. 보세요. 가우스 2.2는 그대로 놔두고요. 요 플러스 1 정수잖아요. 얘는 그냥 바깥으로 끄집어내도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가우스 2.2가 2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자, 가우스 X 값이 있는데 여기에 n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n은 바로 뭐가 된다? 정수입니다. 반드시 n은 정수예요. 정수일 때 요 가우스 값은 어떻게? 가우스 x에다가 정수는 밖으로 빠져나와도 되겠습니다. 요거 팁 하나 알아놓으시면 요 1번 문제를 풀 때 여기는 가우스 x고 여기는 가우스 x-1이잖아요. 그럼 1번을 풀 때 요 첫 번째 모양을 요렇게 바꾸어도 되겠나요? 요렇게. 요 정수 2는 나오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전체에 뭐가 됩니까? 제곱. 요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위의 식 자체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요 놈을 전개해 보면 가우스 x의 제곱에 2 짠짠하면 마이너스 2 가우스 x와 마이너스 가우스니까 마이너스 3 가우스 x가 되고 맞습니까? 여기에 숫자 1이 있고 그죠? 여기 상수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칼싸움이 되죠. 그죠? 어떻게? 가우스 x 마이너스 4와 가우스 x 어떻게? 플러스 1로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러면 요놈은 사이 범위니까 바로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가우스 x는 뭐죠? 이 x 값을 넘지 않는 최대 뭐죠? 정수니까 바로 가우스 x 값이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4까지 되겠네요.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x 범위를 알아야 되죠. 그럼 기억납니까? 여기서 해봤잖아요. 방금 여기서 요 내용 그죠? 자,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면 자,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에서 x가 어디까지? 0까지 되겠죠. 가우스 x가 0이면 어떻게 되나요? 0부터 시작해서 x는 1까지 되죠. 가우스 x가 1이면 자, 1부터 시작해서 x는 2 사이까지 되겠죠. 가우스 x가 2라면 2부터 시작해서 3 미만까지 되고 가우스 x가 3이면 3부터 시작해서 4 미만이 되겠죠. 가우스 x가 4라면 4부터 시작해서 얼마? 5 미만이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 보면 충분히 이렇게 안 적고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이 다 오화죠. 다 또는이잖아요. 그죠? 다 오화입니다. 오화. 자, 그러니까 0은 빠지는데 0이 들어가죠. 1 빠졌는데 1 들어가죠. 2 빠졌는데 2 들어가고 3 빠졌는데 3 들어가고 4 빠졌는데 4 들어가는데 5 미만까지죠. 따라서 5 미만까지니까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 바로 가장 적은 값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고 그죠? 가우스 4는 4부터 5 미만까지니까 5라고 여러분들 완빵에 적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연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에 바로 x의 범위는 얘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를 풀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여기 볼게요. 자,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를 풀어야 되겠죠. 그죠? 바로 첫 번째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썰라당 나오니까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합차가 되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근데 무슨 범위입니까? 가의 범위니까 작은 놈보다 더 적고
큰 놈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런데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잡고 있죠. 그죠?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바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첫 번째 바로 해가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x가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면 얘가 뭡니까? 마이너스 x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최고차를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네요. 그런데 x제곱이라 하는 숫자가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4를 더하면 얘는 항상 4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4를 더했으니까. 근데 0보다 작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되겠죠. 자, 해가 없는 거와 x가 0보다 작은 거에 바로 공통이니까 해가 없다가 정답이 되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x축, y축이면 y꼴 x제곱 플러스 4는 y꼴 x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고 붕 떠죠. 따라서 항상 양수죠. 그죠? 그래서 음수나 0이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겠네요. 따라서 두 번째의 바로 범위의 정답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죠. 여기 해가 없으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에 바로 뭡니까? AND를 취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되겠나요? 자, 마이너스 1이 여기고 2가 여기 있겠네요. 5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은 들어가고 5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빵긋고 두 번째는 2가 들어가죠. 2가 새까맣게 들어가는데 x가 2보다 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이 범위네요.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이 문제의 x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런데 요 놈이 A고 요 놈이 B가 되니까 물어보는 A 플러스 B는 최종 정답 얼마가 되겠다? 7이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7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절대값이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분리해서 풀면 되는데 요 첫 번째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팁 하나 알아놓으세요. 알겠죠? 가우스에서 하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실수잖아요. 실수고 얘가 정수이면 자, 정수 부분은 나올 수 있다는 것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00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C와 BC가 10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10이면 이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몇 도예요? 45도가 되고 여기도 몇 도입니까? 45도가 되죠. 근데 여기가 직각이니까 45도면 얘가 몇 도? 45도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45도가 되니까 얘 두 개 동의각이 되고 얘 두 개가 동의각이 되니까 요놈 평행하겠고 요놈도 평행하니까 요 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럴 때 빗변입니다. 빗변 AB 위에 점 P가 있는데요. 점 P에서 BC에 AC에 각각 수선의 발을 내렸죠. 수선의 발을 내려서 Q와 R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직사각형의 넓이 PQCR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두 삼각형 APR이면 요 삼각형이죠. PBQ면 요 삼각형이요. 요 삼각형의 각각보다 넓이가 크다. 요 직사각형이 요 삼각형보다도 넓이가 넓고 요 삼각형보다 넓이가 넓을 때 QC를 A라고 할 때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A가 들어가는 식으로 식을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사각형
PQCR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가로와 세로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로는 A로 주어지는데 세로를 알면 되겠네요. 근데 직각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이 PQ와 BQ가 길이가 또 똑같겠죠. 그럼 얘가 12인데 얘가 A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12-A죠. 그러면 여기는 요 직사각형의 세로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12-A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A 곱하기 세로 12-A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 삼각형 PBQ는 어떻게 되나요? 벌써 직각인데 12-A로 다 밑변과 높이가 주어졌죠? 삼각형은 2분의 1, 밑변 12-A, 높이 12-A니까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PQ가 12-A면 RC도 12-A가 되고, 그죠? 그리고 QC가 A면 PR도 A가 되는 또 직각이죠. 그러면 얘도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또 같아야 되죠. A가 되겠네요. 따라서 삼각형 APR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A제곱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리고 A는 요 12보다는 뭡니까? A는 12보다는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의 범위는 A는 길이니까 0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다는 범위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 넓이가 크다고 했으니까 요 직사각형 A 곱하기 12-A는 요 첫 번째 삼각형 2분의 1 12-A의 제곱보다 넓이가 더 커야 되고 요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12-A가 누구? 2분의 1 A 제곱보다도 넓이가 더 넓어야 되겠죠. 요 두 가지를 각각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요. 12-A가 공통입니다. 그리고 양변에 이 2분이 있으니까 양변에 두 배를 취했습니다. 두 배 취하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12-A 제곱이 되겠네요. 아, 이럴 때는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좋겠는데요. 그죠? 자, 일단 0보다 크네요. 그죠? 자, 그러면 12-A로 묶어봅시다. 12-A로 묶어보시면 여기는 2A가 되고 여기는 12-A가 하나 돼 있는데 마이너스로 묶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A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12-A고 요게 3A-12가 되겠네요. 자, 0보다 크죠. 근데 최고차 계수가 조심해야 되죠. 이 가의 범위가 아니죠. 음수죠. 그럼 얘가 A-12가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요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부동호 방향이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도 3이 묶여지지만 굳이 안 묶여내도 돼요. 그럼 요거 12고 요거 4가 되죠. 따라서 첫 번째는 4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12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A의 전체 범위는 0보다 크고 12보다 작으니까 포함이 되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전개해 버릴까요? 요거 12A가 되고 요거 마이너스 A 제곱. 이거 2분의 1A 제곱이 되네요. 양변 두 배 하면 24A 마이너스 2A 제곱이고 여기는 A 제곱이 됩니다. 이항합시다.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니까 3A 제곱이고 마이너스 24A가 되면서 부동호 방향 바꾸면 되겠죠. 3A로 묶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나요? 따라서 0과 8의 사이 범위니까 바로 A는 0과 8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에 바로 뭐냐면 AND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뭐 여러분들 수직수는 안 그려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럼 보시면 숫자가 0도 있고 4도 있고 8도 있고 12도 있네요. 첫 번째는 4와 12 사이가 되고 두 번째는 0과 8 사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나요? 따라서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죠. 따라서 A는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자연수 A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이쪽으로 올게요. 자연수 A는 뭐가 되나요? A는 4는 안 되죠. 5, 6, 7, 8도 안 되죠. 그죠? 5, 6, 7까지만 되겠네요. 됐나요? 이 세 개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연속적으로 나올 때 다 더해도 되겠지만 요 6이 있죠. 요 6. 요 6이 그냥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 해서 18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요 7에서 하나를 1로 줘보세요. 5로 주면 얘가 6이 되죠. 요 6은 그대로. 요 7은 하나 줬으니 6이죠. 따라서 6이 3개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5, 6, 7, 8, 9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값을 두 개를 여기를 주세요. 여기 값을 하나를 여기 주세요. 그럼 7이 있죠. 따라서 얘는 7 곱하기 5가 된다는 것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식을 세워서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챕터 9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도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